귀로 듣는 애터미. 오늘은 주인공인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를 만나러 갑니다. 수많은 지식보다 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크라운 마스터 주진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수많은 지식보다 꿈의 가치가 훨씬 크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까지 다니면서 정말 많은 걸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엄청난 지식들이 쌓여 있죠. 그런데 그 수많은 지식이 있어도 내가 꿈이 없다면 그 지식들은 무용지물이다. 다 쓸데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알아도 꿈이 없으면 다 의미가 없는 거다. 그것은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애텀이 아니래도 많은 일을 할 때 다 그렇게 꿈의 중요성에 대해서 간절한 꿈의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애터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꿈을 가지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살 때, 쉽게 말하면 왜 그냥 그렇게 살 때는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주변에서 얘기도 별로 안 합니다. 생생한 꿈 가지면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생생한 꿈을 가지시고 간절한 꿈을 가지셔야 돼요. 사실 애터미 말고도 세상의 모든 일을 하려고 할 때는 다 꿈을 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운동을 하든 뭐 연예인을 하든 사업을 하든 다 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얘기들을 하죠. 책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들이, 성공한 분들이 말도 많이 했고,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지만 꿈이 없으면 죽은 사람과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의 첫 번째 이야기. 항상 능동적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아내야 발전할 수 있다는 그의 철학과 애터미 성공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가서 약 20년 이상을 은행원 생활을 했고요. 마지막에 이제 지점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은행에 들어갈 때는 제 나름대로 꿈이 있었습니다. 은행장을 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왜 저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강했어요. 왜 그러냐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사업이 실패하셔서 어머니가 그때부터 저희 삼형제, 제가 이제 장남이거든요. 제 밑에 동생이 둘 있는데 삼형제를 저희 어머니가 다 키우고 대학교까지 다 졸업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제가 이제 크면서 나는 나중에 사회 나가면 돈을 많이 벌어서 반드시 어머님을 호강을 시켜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제 나름대로 굉장히 결단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은행에 들어가서 정말 그야말로 출세해서 부자가 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능력은 안 되지만 노력을 한 덕분에 은행에서는 아주 성공한 은행원이었습니다. 뭘로 성공했냐? 월급쟁이가, 직장인들은 진급을 하죠. 진급을 합니다. 여기서는 승급이라는데 진급을 하는데 대리부터 해서 지점장 올라갈 때까지 항상 제일 먼저 선두그룹, 그 은행 내에서는 제 동기 중에서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진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도 사람들이 가기를 원하는 좀 이런 핵심 부서, 그런 부서가 어디냐면 이제 국제부라든지 모든 계획과 예산을 짜는 종합기획부, 또 직원들을 이동시키고 승진시키고 징계를 주고 하는 인사부가 이제 굉장히 은행에서는 센 부서라 그래요. 흔히 하는 말로. 저는 그 인사부에서 팀장을 4년 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년대 말에 사람들이 굉장히 가기 힘든 해외 지사, 미국 지사에 나가서 LA 가서 4년 반을 또 주재원으로 제가 이제 차장 때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진급한 내용이나 경력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저를 저 사람은 조금 노력하면 더 시간이 지나면 임원을 하겠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중반이 돼서 뭐를 이제 느끼게 됐냐면, 은행에서 열심히 해서 목표를, 은행에서의 어떤 직장에서의 목표를 달성을 해도 내 인생 목표, 내 인생의 꿈인 부자가 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제가 이제 들었어요. 젊었을 땐 그걸 몰랐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이제 알겠더라고요. 이 봉급 생활을 해서는 그렇게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그 생각이 굉장히 간절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부자가 못 된다면 은행을 더 이상 다닐 수는 없다. 뭐 나름대로 제가 은행 20년 동안 다니면서 월급 받아서 가족들을 부양하고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있지만, 어쨌든 제 꿈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은행을 그만두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새로운 일을 제가 이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니면서 부업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한 4, 5년 지나면서 굉장히 이제 좀 절망한다 그럴까요? 마음속으로 아주 힘들어지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 은행 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나가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일을 찾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결심을 하고 찾아보니까 제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 하실 거예요. 평소에 살면서 뭔가 좀 일을 해봐야 되겠다. 근데 막상 의욕을 가지고 찾아보지만 별로 없습니다. 누가 저를 뭐 연봉을 3억씩 줄 테니까
오라고 하는 모시러 오는 데도 없었고 또 제가 무슨 기술이 있어서 벤처회사를 만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졌어요. 이제 은행을 벗어나야 되는데 떠나야 되는데 떠날 수는 없고 미래는 그대로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왔는데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애터미를 만났습니다. 그때 저희 이제 박한길 회장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강의를 듣고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제가 이제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평범한 직장인으로는 부자가 되겠다는 꿈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지만 현실로 만들 그 어떤 방법도 없었던 주진환 크라운 마스터. 그에게 다가온 애터미는 무척이나 흥미롭고 궁금한 회사였습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제품을 개발한 데다 경영자의 마인드도 남달랐고 회사가 추구하는 철학도 독특했기 때문이죠. 네트워크 회사가 생겼는데 한국말로 하면 다단계 판매사죠. 생겼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게 관계가 있다. 거기서 만든 기술을 만든 좀 제품을 팔고 그래서 제가 듣기에 그전엔 저도 이제 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조금은 약간은 부정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 회사들이 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봤을 때 제품이 제가 쓰기에도 힘든 좀 비싼 제품들인데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게 제가 볼 때 좀 무리해 보이고 뭐 하시는 분들은 뭐 잘 하시겠지만 저는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좀 나랑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 한국계 회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대로 된 회사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애터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막 생겼는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가지고 제품을 이제 만들어서 취급한다 해서 제가 생각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그것이 국가기관인데 국가기관이 왜 다단계 회사랑 뭘 할까 이런 제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사실인가 좀 호기심이 생겨서 제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들어보게 됐고 그리고 이제 들어보니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이어서 이제 신뢰가 생겼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된 것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제 박한길 회장님을 그때 처음 뵌 거죠. 제가 저는 그 전에 잘 몰랐어요. 이름 몰랐다가 이제 와서 처음 뵙고 지금은 이제 세미나 강의를 주로 이제 사업자들이 많이 합니다. 또 워낙 이제 바쁘시고 해외도 가시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박한길 회장님이 거의 이 강의를 다 하셨어요. 하셔갖고 쭉 들었는데 너무 제가 놀랐어요. 놀란 게 뭐냐면 저는 이제 은행원이니까 회사 임원들 뭐 대기업체 회장님들이야 만나볼 수는 없었지만은 중소기업체 대표이사든지 대기업체 임원들은 제가 많이 만났었습니다. 만났고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다 똑똑하세요, 그분들이. 그런 분들보다 이 박한길 회장님이 훨씬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특별해 보였습니다. 경영자로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때 제가 듣고 나서 이 회사가 굉장히 잘 될 거다. 이 회사가 굉장히 커질 거다. 이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어쨌든 그때 처음 본 느낌이 특이한 것도 많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운 있잖아요. 사운이 첫 규절이 뭐예요?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생각을 경영한다. 믿음의 국회사람의 겸손이 생긴다. 생각을 경영한다는 말은요. 저도 이렇게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했지만 그 말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었습니다. 생각을 경영한다. 보통 회사는 그런 사원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근면, 성실, 창조 뭐 이런 거 합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판매사 같으면 나가자, 싸우자, 팔자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사원이 굉장히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특이하다 굉장히 회사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감동을 못 받았어요. 제가 사원을 보고선. 지금은 그 사원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애터미의 정신세계 문화를 정말 압축해서 보여주는 사원이에요. 저 말 자체가 저 말대로만 하면 성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히 섬기고 그렇죠? 항상 생각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비전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안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물질보다는 사람을 그렇죠? 정신세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고 그래서 지금은 저 말이 정말 우리 애터미의 문화와 모든 정신세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생소했어요. 이 기존의 네트워크 회사 경영자랑 너무 다른 것 같다. 모든 기업이 외적인 성과나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데 내면의 성찰과 인간적인 성숙이 우선이라는 회사. 그 다름에 이끌려 그는 애터미에 뛰어들었습니다. 과연 그는 거기서 어떤 문화를 경험하게 됐을까요?